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영화는 너무 예상 가능한 범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보면 볼수록 새롭고 이 상황이나 아니면 이 배우 이 캐릭터들이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방향성도 나 또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청년 세대, 우리가 말하는 MZ 세대 막 이렇게 하면서 집단으로 규정했던 어떤 상황이나 설정들이 개개인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 놀라운 디테일을 아마 이제 지금 옆에 계시는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어서 청춘 영화 한 또 이정표를 긋는 작품이 나왔다. 이 나온 작품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디 피크닉으로 만나봐서 너무 반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오늘 이렇게 같이 영화 봐주신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네, 봐주셔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 어서 오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극여울란에서 경악을 연기한 권다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여울란에서 혜진 역을 연기한 권소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9개월 나눔에서 미성년자 경주 역을 연기한 이금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여울란에서 용역 역할을 맡은 지온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여울 나눔에서 해철 역할을 맡았던 정수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더 사무실 지부장 역할을 맡았었던 권혁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부장님 생각보다 너무 젊으셔가지고 순간 좀 깜짝 놀랐네요. 오늘 저희 오픈 채팅방으로 질문 많이 주세요. 질문 주신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현장에서 직접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그다음 들어오는 질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게 진짜 아까 너무 예상 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말 너무 디테일이 살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 시나리오를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고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실제로 좀 경험이 있다.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얘기 영화 만들게 되신 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돈이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골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결국 돈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 연인이 이제 이런 경제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해체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로 써보고 싶어서 극여울 나눔을 쓰게 됐습니다. 생생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진짜 이 모든 상황들, 이 주인공들이 거쳐가는 상황들이 너무 디테일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시나리오를 쓰셨을까도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좀 어떤 조사들을 거치셨을까 시나리오를 쓰시는 동안. 일단 저는 특별한 조사는 하지 않았고 저도 이제 노가다 일을 횟수로 9년 정도 했고. 영화 하시면서 병행하신 거예요? 아니요, 영화 찍을 때는 이제 집중을 했고 이제 평소에 이제 그렇게 제가 돈을 벌었다고요. 그리고 또 저도 어쨌거나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걸 그대로 그냥 쓰니까는 좀 디테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감독님이 9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 또 일하면서 영화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살아있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살아있는 영화를 지금 옆에 권다운 배우님이 계시는데 그 얼굴을 대표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이 권다운 배우 보면서 예전 이 곽혜일 배우 젊은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좀 청춘을 상징하는 이 배우가 나중에 계속 이렇게 연기를 계속하면은 그런 또 이제 좋은 모습들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을까? 그 싹이 너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단편 보면서 단편에서도 이제 굿타임에서 퀵서비스 그래서 약간 퀵서비스랑 좀 인연이 있으셔서 오토바이 기술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캐스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출연하게 되셨고 또 캐릭터 어떻게 좀 파악하셨는지. 일단 출연은 필름메이커스 공고를 보고 제가 지원을 해서 지원. 네, 오디션을 보게 됐고 출연은 일단은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캐릭터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뭔가 예상 가능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네. 뭐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고 이 인물이 이제 무너져가는 과정을 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캐릭터가 되게 특별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인간적이고 좀 못된 면도 있고 맞아요. 네. 네. 뭐 모자란 면도 있고 뭐 약간은 좀 바보 같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승신도 있고 고집도 있고 그런 게 우리가 사는 좀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아서 네. 그런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줘야겠다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금 배우님이 하신 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 입체적이다라는 말 하잖아요, 배우들한테. 감독님께 한번 이 입체적인 배우를 많은 배우들 좀 찾으셔야 됐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좀 보셨는지 건담 배우 얼굴과 연기에서. 일단 처음에 이제 캐스팅 방향은 지금의 그 경악이 아니라 조금은 더 이제 성실하고 착하고 건실한 느낌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디션에서 이제 건담 배우는 사실 제가 애초에 이제 원했던 방향은 아니었지만 보다 어쨌거나 보니까 이제 오디션 본 배우들 중에서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매력이 있어서 이 매력이 일단 영화는 배우분이 매력이 있으면 뭐 딴 게 어떻든 간에 그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착한 역할 이렇게 그런 역할을 생각을 하셨는데 건담 배우 뵙고 나니까 악의 기운이 조금 느껴져서 그걸 첨가하다 보니까 네, 악의 기운 이 때문에 구체적으로? 망설여지셨어요. 악의 기운. 그렇지만 이제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가 되더라도 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되게 선한 사람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실제로는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권소연 배우님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청춘이나 어떻게 중년까지 가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선택의 그런 순간에 봉착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인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그래도 좀 현실적인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답을 나름의 찾을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좀 그 캐릭터 분석하셨는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혜진은. 일단은 혜진이는 좀 경학이한테 엄마 같은 모습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보다 보면 경학이의 가장 좋고 예뻤던 모습을 알고 있는 건 혜진이밖에 없는 것 같아서 조금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담기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마지막에도 저 정도면 헤어질 법한데도 계속 경학이의 뭔가 모습을 참고 하는 모습이 그래도 조금은 사랑이 남아있는 모습을 끝까지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진짜 뭐 제가 첨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기가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분은 그냥 이제 아까 이제 감독님이 모든 게 돈 문제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두 분 사이에서 보여주는 두 캐릭터 사이에서 보여주는 건 이 영화가 그냥 현실적인 영화의 어떤 속성도 있고 너무 멜로 영화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 좀 안 좋게 끝나긴 했지만 그 부분의 톤을 잡는 것도 굉장히 두 배우님들에게는 좀 중요한 관건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 청춘들의 사랑 어떻게 좀 해석하시고 접근하셨는지. 네, 어느 분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저희 둘이 프리 단계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둘이 엄청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뭐 술도 한잔 하기도 하고 저희가 그 촬영 장소인 노량진도 같이 걸어다니면서 그냥 지나다니는 뭐 사람들이나 뭐 커플들도 보기도 하고 뭐 그냥 밥이나 술을 먹을 때도 뭔가 커플이 있는 것 같으면 괜히 저 커플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혹은 뭐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얘기도 되게 자주 나눴었던 것 같고 그런 이제 뭔가 상황이 안 좋아져 가면서 이제 권태로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진짜 그냥 프리 때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눈 게 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진짜 커플의 히스토리 전체를 연구를 하셨어야겠네요. 네, 각자의 연애사도 많이 공유했고 그러면서 좀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채워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량진 거리를 걸으면서 네, 디테일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옆에 또 네, 그 정수교 배우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한참 넘어갔군요. 제가 잠깐 순서가 잘, 네,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 네, 나중에 다시 드릴게요. 네, 그 미성년,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이 경악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아마 이 배우를 통해서 같이 표현된 것 같아요. 경찰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그 상황 안에서의 또 이제 그 10대를 연기를 한 거죠. 짧은 연기긴 했는데 이번 이제 그 캐릭터 어떻게 좀 해석하셨고 어떤 안타까움이 또 느껴지셨는지. 이제 처음에 경주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경주가 왜 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만 할까가 제일 먼저 물음표였던 것 같은데 사실 저 또한 뭔가 조금의 그런 어떤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장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친구만의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냥 절박한 거죠. 뭐 경악이처럼 돈을 벌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좀 하지만 이걸 쉽게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후반부로 가면서 이 그 인물들을 통해서 거쳐가면서 장소나 공간도 변하면서 경악의 그런 상황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복잡해지고 더 살기는 참 힘들고 계속 겨울일 것 같다는 생각이 한층 극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잠깐 뺏어서 죄송한데 그러면 다시 정수교 배우님으로 갈까요? 네. 캐릭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떤 또 이제 그 고충이 느껴지셨는지 마찬가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해철 역할을 권다운 배우처럼 이제 저도 그 오디션을 통해서 이렇게 한두 번 보고 감독님이랑 이제 같이 처음으로 작품을 하게 되면서 해철이라는 역할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 뭐 조금 비슷한 형들은 뭐 한두 명씩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저 해철 같은 사람은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 글 속에서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 그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유튜버 분들을 조금 참고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격한 유튜버. 네, 그 유튜버 보면 그 과거에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머물러 있던 그 형님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 한 두세 분 참고하면서 이건 좀 많이 가지 않았나, 이건 좀 너무 간 것 같다. 감독님이랑 편하게 얘기하면서 네. 그렇게 캐릭터를 좀 잡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수위 조절을 좀. 네. 네. 근데 결국엔 그 제가 생각한 건 분명히 있고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 나눴던 것도 있겠지만 뭐 현장에서 이제 뭐 경악이라든지 여기 그 저희 라이더 식구들이랑 같이 현장에서 연기하고 이제 준비하면서 같이 리딩 해보고 하면서 좀 더 선명하게 잡혔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킥 서비스 이름이 영웅 배송 스파이더잖아요. 네. 네, 그 킥 서비스 업체. 네. 그 이름은 실제로. 네, 실제로 있는 업체고 이제 아. 로케이션을 거기서 하다 보니 이제 협조를 받아서 계속 쓰게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장 격한 그 역할을 맡으셨던. 네. 또 옆에 배우님 제가 성함을 네. 네. 지부장님 먼저. 네. 네. 지부장님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세 판단을 좀 정확히 하고 네. 이 사리사욕에 맞춰서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제 돈으로 모든 게 돌아간다고 했는데 좀 거기에 충실한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네, 저는 라이더 생활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자영업을 한 11년 정도 했었거든요. 막걸리 집을. 그래서 이제
이제 라이더 분들이 오시면 저는 이제 음식을 해서 보내는 입장이었기 네네. 때문에 아,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어떤 그분들의 사정이나 뭐 이런 삶에 대해서 좀 제가 확신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마천지구랑 영웅배송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제 존재하는 이제 그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웅배송 마천지구랑 송파랑 잠실이랑 압구정 쪽 대여섯 군데 사장님들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보고 이제 특히 그 마천지구의 최효영 지사장님께서 네. 이제 저한테 좀 뭔가 그 좀 딥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지침을 주셨군요. 예. 네. 그래서 되게 많이 감사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사실은 좀 이제 감독님이 이제 처음에 저한테는 이제 좀 어떤 약간 좀 지부장이 좀 전형적이기도 하고 네. 좀 뭔가 자기 이득을 좀 챙기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오늘 또 보니까 그냥 또 좀 약간 착한 사람 같지 않으세요? 지부장님이요? 그냥 네. 별로 안 나쁘지 않아요. 네, 선과 악을 어떻게 보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자기 소신이 뚜렷하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혀 주저함이 없는 그 대사 톤과 어떻게 보면 치고 빠지는 그런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아마 그 겨울 나눔에서도 오늘 보신 분들도 많이 인상 깊게 본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웅배송 네, 라이더님 마지막으로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좀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캐릭터 연구 어떻게 하셨는지. 네. 저는 그 용역 역할이었고요. 용역은 이제 보시다시피 그렇게 이제 이 라이더에서 튀지 않아요. 네. 저도 이 용역을 접근했을 때 원래 이제 시나리오상에서도 4년제라고 이제 대학교 다니고 있고 멀쩡한 이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도 다 떠나고 지부장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친구거든요. 약간 그래서 접근을 얌전한 고양이가 붙들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고 네. 실제로도 좀 감독님이랑 조 감독님한테 이제 오더를 받았던 거는 제가 튀지 않는 선에서 이들을 중재를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싸우는 장면일 때도 그렇고 뭐든 때도 항상 말리고 항상 뭔가 튀지 않는 선에서 뭐 하는 거였기 때문에 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정말 어려웠고 왜냐면 대부분 배우들은 이제 지금 각자의 매력들을 어필을 하고 그렇죠, 지부장님처럼.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튀지 않게 약간 네. 이제 조금이라도 튀면 이제 저희 감독님 조금 자제해달라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이런 역할이 이게 튀지 않고 그리고 저희 이제 배우분들이 워낙 개성 있고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대사를 네. 하다 보면은 이 대사들이 이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근데 저희 감독님께서 자연스럽게는 하라고 하는데 대본에 되게 집착하는 걸 저는 느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은 자연스럽게 하라고 하고. 네, 그래서 중간에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캐치를 했어야 됐고 그래서 저는 조금 계산적으로 연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조금 아쉬웠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이제 부산에서 감독님이랑 이제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는 네. 너무 감사하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제일 배우가 기본적인 거는 듣고 말하는 건데 네.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듣는 거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지금 네. 그랬었습니다. 아니 부산 때 말씀을 드렸어요. 부산 때. 네. 네, 계속 그랬었습니다. 네. 그 사실 배우분들이 저는 이제 그 이 작품의 모든 배우들이 이 영화의 연기는 구멍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씬 안에서 자기 맡은 바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셨어요. 존재감이 없는 역할을 정말 존재감 없이 해내셨기 때문에 이런 균형 잡힌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박수를 한번 드리죠. 네, 네. 진짜 어딘가에 이 영화의 제목이 그 겨울 쉼표하고 나는이지만 이 나라는 자리에 누구를 대입을 해도 나 자신을 대입해도 어떤 한 시기를 그렇게 거쳤을 것 같고 지금 누군가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자리에 오신 배우분들이 이렇게 역할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질문이요. 질문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오픈 채팅방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안 돼요. 스태프분이 좀 전달. 네. 잠깐.
잠깐 그러면은 얘기하고 있는 동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이렇게 좀 이 작품 어떻게 또 참여하게 되셨고 캐릭터는 또 어떤 캐릭터인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디테일하게 올려주셨는데 지금부터 질문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영화 정말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점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특히 경학 역의 권다운 배우님 연기가 너무 인상 깊었는데 경학 역 배우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좀 그래도 첫 번째 질문이어서 제가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권다운 배우님한테 좀 이 연기하시면서 좀 또 다른 지금 하셨던 연기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었고 또 그 디테일에서 좀 풀어놓을 비하인드 스토리 캐스팅 과정에서 있으시면 좀 추가로 들려주세요. 아까 짧게 그냥 오디션으로 이제 경악을 만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부분이 제가 3차까지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이제 오디션에 이제 오디션을 하러 연기를 하러 이제 갈 때마다 이제 감독님이 불안하다. 당신이 경악을 하는 게 난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네. 1차 때 그러셨고 2차 때도 그러셨고 3차까지 그러셔가지고 이분은 왜 계속 날 부르실까? 불안한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게 근데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이 배역을 너무 하고 싶지만 이게 진짜 안 맞으면은 뭐 다른 배우랑 하셔라. 네네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너무 원하지만 어쨌든 이 영화의 결과 제가 가진 성향이나 뭐 이런 게 가진 게 너무 다르면 그래서 그냥 이 역할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맞는 거 그래도 하나라도 주시면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캐스팅이 돼서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많이 물어봤거든요. 이제 형님한테 많이 이제 촬영 후에도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형님도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게 뭐 명확하게 막 이런 부분 딱 계산적으로 한다기보다 형님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직감적으로 뭔가 괜찮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럼 여기서 한 번만 그 명확한 그 증거 아니면 명확한 이유를 좀 한번 짚고 넘어가자. 감독님께서 모든 거는 돈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혹시 개런티가 가장? 그런 거는 네. 모르겠나요? 네. 개런티가 혹시 싸서 제가 그러니까 배우님이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어떻게 캐스팅됐는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3번이나 이 상고초려를 보통은 상고초려는 누구한테 해달라 그럴 때 하는 건데 감독님은 하지 말까를 상고초려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어쨌거나 이제 연기 잘하는 배우는 너무 많고 오디션 과정을 통해서 만났고요. 결국은 제 취향일 수도 있지만 매력이 있고 왠지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캐스팅을 결국 하게 됐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에 답이 있어요. 떨고 있는 어피치님이 질문 주신 건데 아마 이 영화를 보시면은 한 장면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지금 극장 밖으로 아마 이 경악이 오열하는 장면. 사실 저는 이 영화 내내 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걸 터뜨리는 그 장면의 연기가 진짜 폭발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객분도 연기하실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감독님도 아마 이제 약간 왜 이렇게 내가 끌렸지 하다가 마지막 그 장면 보시고 제대로 캐스팅했구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분에게 그 장면의 비밀을 조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배우님 어떤 감정으로 연기하셨는지. 그 씬 자체는 이제 처음에 형이 이제 쓴 시나리오 때부터 아이처럼 운다라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 시나리오 읽을 때 무조건 그 장면부터 이미지를 다 그려놓고 다른 부분들을 상상했었어요. 그 장면을 너무 잘 구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정말 아이처럼 울어야겠다. 아이들이 울 때 보통 슬픔에 빠져서 막 혼자 고통스럽게 빠져서 운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내 울음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혜진이도 내 울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슬프다는 거 힘들다는 걸 다 알아줬으면 하는 약간 정말 애기가 나 알아주세요라는 울음처럼 꼭 울어야겠다. 딱 그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촬영하셨어요?
새 테이크. 그 테이크는 새 테이크. 그리고 저희가 괜히 뭔가 제가 그때 약간 욕심이 생겨갖고 네. 감독님이 테이크를 적게 가시는 분이 아닌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나 이번 컷은 무조건 다 새 테이크만 간다. 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린 모든 걸 찾자. 그래서 근데 다행히 새 테이크가 나와가지고 네, 새 테이크 같습니다. 팬클럽에 오셨어요. 연기 다함, 얼굴 다함, 그냥 다함.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감독님, 네, 그러면 이 오만한 연기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이제 그 아이처럼 엄마 온다라고 시나리오 썼는데 또 찍을 때는 제가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네. 오버하고 너무 과장된 물음이 아닐까. 그래서 다음 배우한테도 몇 번을 제가 확인을 받았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제 선택이 맞을까요? 근데 다음 배우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고 연기를 해줘서 네. 결과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드는 장면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관객분들에게도 더 없는 어떤 그 해소의 장면이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장면을 선사를 두 분께서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렇게 많은 배우분들이 오셨는데 그래서 권투하는 무지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배우분들이 다들 각자의 캐릭터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으셨다고 하셨고요. 오늘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배우들과 오늘 또 안 오신 분들 모든 배우분들을 대표해서 이 좋은 배우분들을 어떻게 좀 염두에 두시고 캐스팅하셨는지 한마디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름 메이커스 통해서 오디션으로 다 같이 어떻게 만났다는 저는 비결이 없었어요. 네. 그 저희 연출팀 스태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네. 그거 말고는 비결 운도 좀 따라줬고 네. 배우들이 워낙 잘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제 필름메이커스닷컴이라고 이제 그 구인구직하는 란이 있거든요. 영화인들이 스태프도 구하고 뭐 배우도 구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발굴한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지만 너무 좋은 기존의 독립영화에서 활약하는 배우분들도 캐스팅을 하셔서 저는 이 감독님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인가 보다. 아니면은 이미 시나리오가 엄청 좋다고 소문이 났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그 조화는 또 어떻게 좀 이루신 건지 쾌거? 네. 일단 너무 단순한데 그냥 비중이 좀 있다 싶으면은 이제 오디션을 보고 네. 반영 있고 그러면은 제가 아는 배우들이 있으니까 네. 부탁을 드리고 네. 뭐 그런 식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결은 없었습니다. 네. 겨울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또 감독님 질문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단면적으로 그려진 영민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을 다쳐가면서도 쉬지 않고 배달 일을 하는 모습에서도 영민이 또 다른 극한의 상황을 겪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민의 마지막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영민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뉴스에서 볼 법한 그런 또 사건을 캐릭터로 구현을 하셨는데 감독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민이를 경악 2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캐릭터를 그리고 또 간발의 차이로 경악을 살았고 영민이는 죽었는데 경악한테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민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곧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추락해 간다고 생각을 했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이어갈게요. 혜진아 잘 사니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께서 엔딩부에 혜진이의 이야기는 빠져있는데 혹시 찍었는데 뺐거나 찍지 않았다면 생각했던 후일담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그 소연 배우께서 혜진이의 엔딩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시다고. 네. 사실은 혜진이의 엔딩을 촬영은 했는데 편집이 되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 흐름에서는 혜진이의 엔딩이 그냥 관객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려도 괜찮겠다라고 감독님도 생각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되었고요. 제가 생각한 혜진이의 엔딩은 본인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노력을 하는 친구였는데 늘 어떠한 상황이든 경아기한테도 그렇고 일이든 그냥 그 노력이 경아기를 계기로 본인을 위한 노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 좀 넘어갈게요. 확실히 그 저기 라이더님들께 질문이 많이 있네요. 단호한 프로도님 질문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권혁상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부장님 캐릭터를 보면서 정말 직장 상사로서의 다양한 면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 접근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아까 캐릭터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좀 얘기하긴 하셨는데 요 얘기하시면서 좀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 디테일한 에피소드 만드실 때 혹시 참고하신 것들이 또 있으신지. 네,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짧게 얘기하면 아까 거의 대부분 말씀드렸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근데 뭐 이렇게 단역 같은 그런 어떤 롤로 이제 현장에서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어저께도 이제 촬영을 하고 왔는데 이 작품은 저한테 되게 어떻게 보면 그겨울 나는 그 자체였던 게 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연이라는 어떤 거기에 있는 배우의 역할로서 되게 떨리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제가 늘상 단역에서 뭔가 이제 또 도전을 하는 과정이라서 잘해보고 싶어서 연기를 이제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먼저 저 자신이 좀 알아야 되겠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냥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다가 이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영웅 배송 그 업체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뭔가 들여다보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감독님한테 좀 티도 좀 내고 나 이렇게 보고 왔는데 좀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좀 아이디어 이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 그렇게 했고요. 역할은 그렇게 하면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해서 다행히 뭐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저기 해철 역할 배우님이 또 네. 연습실에서 같이 막 리허설 해주면서 장면 아까 막 싸우는 거 있었거든요. 네네네. 막 대들고 하면 그런 네. 거에서 서로 이 장면을 움직여 보자.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하면 열이 받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장면을 리허설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장면이 만약에 움직여 보지 않았으면 저는 저 장면 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혼자 연구도 많이 하셨지만 합이 잘 맞아서 이런 연기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 좀 이어가면 신도림 캐남님께서 정소교 배우님께 또 질문 주셨어요.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부장이랑 싸우고 배달 오토바이 타고 가는 장면을 길게 찍으셨는데 이 뒷모습 연기, 네, 이 장구경의 버금가는 뒷모습의 초라함을 의도하셨던 건지 질문 주셨어요. 네. 뭐 제가 그런 모습들을 아직 뭐 의도를 하고 이렇게 연기를 하거나 그럴 저기까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의도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신도림 쾌남님 네. 제가 느낌 오는 분이 한 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방지턱을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이제 방지턱을 넘는 순간 네. 제가 뭐 당연히 감독님은 아니지만 됐다 이건 오케이다 라는 그런 감은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뭐 3번에 완성하겠다 이런 거 하신 건 아니시죠? 네. 아니요, 저는 아직 그 권다은 배우님처럼 몇 번 정해놓고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서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긴장을 하고 싶어서 그냥 저는 감독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런 주의로 뒷모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조금 요약해서 네, 또 하나라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죠. 벚꽃유정님께서 권다은님 연기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자른 이유, 심정의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이 얘기를 주셨어요. 이 외형적인 변화도 굉장히 좀 돋보이는 설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배우님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 머리를 자른다는 게 처음 생각에는 이게 좀 너무 급격한 변화를 외형적으로 너무 보여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제가 촬영할 때 느꼈던 건 네. 이 인물이 확실하게 다른 공간에 왔구나. 그리고 확실하게 다른 생활에 적응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아예 다른 사람처럼 태어나 보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촬영 당시에는 이게 머리를 밀어서 다행이다라는 오히려 생각을 많이 했네요. 네. 사실 이 질문은 그 눈물바다에 빠진 라이언님도 해주셔서 답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독님 전작의 강민규 배우와 또 이제 경학의 그 헤어스타일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잠깐만요. 네,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리치님이 질문해주신 이 영화가 실화인지 실화가 아니라도 결말이 궁금한데요. 회상의 표현이 그 겨울이니 실제 경찰이 되었는지 그리고 혜진과는 완전히 끝났는지 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혜진 연기하신 또 소연 배우님께 조금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서 감독님께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커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는 헤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 3년 정도를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의 길을 응원해줄 수 있는 멀리서나마 네. 그런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께 이 커플의 미래를 어떻게 좀 생각하셨는지. 이제 진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시나리오에서. 그리고 경학이는 이제 경찰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생각 안 했고 네. 그냥 공부를 한다까지만 생각했고요. 그리고 실화라기보다는 그냥 경험이 좀 섞여 있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위에 분도 하나 질문을 주셨었고, 여기 점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일본어 자막이 없이 너무 길어서 불편했어요라고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시고 같은 질문을 다른 분도 주셨어요. 그 일본어에 대해서도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자막이 없는. 하나 경학이랑 저 차장 옥현과는 좀 뭔가 대조 비교가 됐으면 좋겠고 그 두 사람만의 그 일본어라는 공통 관심사를 은밀하게 나누면서 뭔가 경학이가 더 소외되어 보이고 두 사람끼리 뭔가 더 좋아 보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자막을 주변에서 하라고 했는데 저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네네. 지적이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뭔가 불친절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독님의 또 그 의지였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럼 배우님 네, 촬영이 있어서 촬영하다가 오셨대요. 네, 그럼 마지막 인사 한마디만 하고 가주실래요?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셨는데 너무 와주셔서 저희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먼저 가지만 이제 배우들과 같이 좋은 GV 더 많이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그 질문 꼭 하고 싶으시다고 손 들어주셨는데 어떤 질문 지금 남겨주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거의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선정해 볼게요. 네. 신화가 아닌데. 네. 네네네. 네. 네. 잘 됐으면 싶습니다. 네. 대부분 질문들이 많이 또 이제 이 커플들의 미래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살짝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의 미래를 좀 이 커플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은 여기까지 그러면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이렇게 또 인디 피크닉으로 소개하시고 또 같이 이렇게 관객과의 대화도 나누셨는데 인사 말씀을 좀 들으면서 자리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지부장님 먼저 이렇게 역순으로 돌아와 볼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봄이 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가지고 같이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정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내일 또 치열하게 같이 살아봐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날 영화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 극장에 오셔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밖에서 있는데 밖에서 참 날씨를 즐기셔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영화도 너무 재밌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모든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혁성이 형님도 오디션 보기 전에 막 진짜 배달 사무실 가서 네. 일부러 시간을 보내시면서 막 얘기해서 오디션 보시고, 웅배 같은 경우도 배달 라이더 복장을 자기가 다 갖추고 오디션을 보러 오고 헬멧까지 다 구비해가지고, 그리고 금주 같은 경우도 전 아직도 그 A4용지 빽빽하게 뭘 적어놨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촬영할 때. 그리고 수경 형님도 이제 금목걸이 같은 거 본인이 직접 사장 가서 다 사오시고, 진짜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었고, 그래도 저희 영화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연기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설명해 주실 거 배우의 그 캐스팅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음 배우님이 다 해주셔. 네, 칭찬해 드립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네, 인사 오늘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니 반성은 하지 마세요. 네, 영화 한 편 보러 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잘 알거든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인생 피크닉으로 만났는데 곧 극장에서 또 이렇게 좀 길게 만날 날을 기다려 보면서 그때도 많이 또 오늘 오신 관객분들이 미리 입소문 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